뉴스를 만나는 시간 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문화를 통해 뉴스를 읽어보는 시간 세계의 문화살롱 코너인데요. 오늘도 믿고 듣는 김민아 칼럼니스트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저희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6.25 전쟁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6월 28일입니다만 얼마 전에 6.25 기념일이었습니다. 거의 70년이 다 되어가고 있네요. 그렇죠. 이 6.25 전쟁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해서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체결이 되면서 마무리가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전쟁을 부르는 이름도 여러 가지가 사실 있습니다. 네. 우리는 6.25 전쟁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르는데 영미권에서는 이제 한국 전쟁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중국에서는 또 항미 원조 전쟁, 자기들이 미국에 대항해서 이제 그 뭐 북조선을 도와줬다 뭐 이런 차원에서 항미 원조 전쟁 이렇게 부르고, 네. 북한은 이제 자기들이 미국에 맞서서 무슨 뭐 어떤 전쟁을 했다는 의미로 조국 해방 전쟁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당시에 북한, 중국, 소련의 공산군에 맞서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전투부대를 파견한 나라만 16개국이었는데요. 우리로서는 국토와 어떤 산업 기반의 대부분이 파괴되는 비극인 동시에 이 자유주의 진영으로서의 어떤 일체감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기도 했던 복잡한 성격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참전한 나라가 무려 16개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중 뭐 유독 터키에 좀 우리나라는 각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형제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터키는 유엔군 중에 4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을 했고요. 특별히 또 용맹한 어떤 싸움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네. 특히 금양장리 전투라는 어떤 곳에서는 12명이 이제 터키군이 희생을 했는데, 이에 반해 중공군은 한 1,900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거든요. 상당히 용맹하게 이제 싸운 거죠. 그리고 부산 유엔 묘지에는 462명의 터키 병사들이 또 묻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기억에 이제 터키와의 어떤 형제의 나라다 이런 개념이 있었던 때가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있대요. 맞습니다. 이때 이때 이제 우리나라랑 3, 4위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때 경기를 치르면서 우리가 또 굉장히 또 그 터키를 응원을 또 열심히 해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서로 이제 좋은 감정이 생긴 그런 사례도 저는 생생하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 6.25 전쟁의 역사를 다룬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작품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건데, 먼저 이렇게 터키를 언급해드린 이유가 터키랑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다룬 이 영화를 공동 제작한 작품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2017년에 이제 개봉한 아일라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네. 한국 전쟁에 파병된 터키 군인인 슐레이만이 한국인 고아 소녀를 만나서 돌봐주다가 종전 이후에 헤어지고 나서 60년이 지난 후에야 다시 만났다. 뭐 이런 얘기를 갖고 이제 만든 영화입니다. 이 한국인 소녀에게 터키 군인이 붙여준 이름이 이제 아일라였고요. 이게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실화를 바탕으로 한 얘기인데 2010년에 MBC에서 다큐멘터리로 또 만들어서 방영을 하면서 우리에게 좀 이런 얘기들이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네. 2017년 12월에 한국 터키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이 터키 총리가 방한을 했었는데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 터키 총리를 맞이하면서 이 영화를 언급한 바도 있고요. 또 터키에서는 이 영화가 흥행에 굉장히 성공한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터키가 6.25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한 이유도 좀 궁금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소련이 남하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이 지정학적으로 터키의 위치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그것 때문에 터키의 동북부 지역에서 이제 그 소련과 그 소련의 어떤 그 동조하는 세력들 간의 분쟁 소지가 이제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터키가 정치적인 위협을 느끼게 됐고, 그동안은 좀 이 어떤 서방 국가들하고 이제 그 어떤 동구권 국가들 사이에 중립적인 외교 노선을 갖고 있었지만, 이것을 좀 나토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이 자유주의 진영적으로 기울어진 그런 행보를 이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네. 이때 마침 6.25 전쟁이 이제 발발을 했는데, 이것을 터키가 어떤 국제사회에서 자유주의 진영의 편에 서서 군사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이 점을 좀 과시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했다라는 건데요. 따라서 이때 터키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파병을 추진을 했고, 그 결과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도 이제 성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네. 그 영화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했는데, 그 유명한 여배우죠. 메간 폭스가 6.25 전쟁을 다룬 영화에 나온다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메간 폭스는 트랜스포머 시리즈에서 이제 미카엘라라는 이제 캐릭터의 역을 맡는 등의 이제 유명 여배우인데요. 네. 우리나라의 곽경택 감독하고 김태훈 감독이 이제 찍는 장사리 9.15라는 작품에 캐스팅이 됐다,
이런 이제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사리 9.15는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을 위해서 700명이 넘는 학도병이 투입이 됐던 장사 상륙 작전을 묘사한 영화다라고 하고요. 곧 개봉 예정이다라고 하는 소식이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메간 폭스는 무슨 역할로 나오나요? 이 메간 폭스가 맡은 역할은 마가렛 히긴스라는 실존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미국의 이제 종군 기자이고 6.25 전쟁의 참상을 알리면서 여성 최초로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런 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1951년에 한국전쟁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해서 미국에서는 그야말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고 한동안은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최고의 전문가로 여기저기 강연을 다니는 이런 활동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후에도 마가렛 히긴스는 베트남전을 심층 취재한다든지 뭐 이런 동남아시아 문제에 열정적으로 이제 접근하는 그런 기자 생활을 쭉 하다가 1965년에 라오스에서 이제 그 현지에서 병을 얻는 바람에 40대 후반의 나이인 1966년에 사망하는 이런 이제 그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네. 영화가 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드라마 이야기를 해볼 건데 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6.25 전쟁이 언급된 드라마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흥남 철수가 잠깐 등장하는 이 드라마가 이제 화제가 많이 됐는데요. 네. 넷플릭스를 통해서 2016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영된 타임리스라는 작품입니다.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를 바꿔서 미국을 파괴하려는 이런 좀 악의를 갖고 있는 범죄자들하고 이것을 막으려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을 빚는 이런 얘기인데요. 여기 이제 시즌 2의 에피소드 11화하고 12화가 6.25 전쟁 당시에 거제로 피란을 하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11화의 마지막 부분에서 한 남성이 지금 이 배에 탄 사람들 중에 누가 중요한 인물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이런 대목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여성이 미래의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부모님이 있다 이렇게 답하는 대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참 신기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SNS에서 상당한 화제가 된 그런 드라마입니다. 네, 그러니까 방영 당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몰랐다가 나중에 좀 화제가 됐었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뭐 국내외에서 여러 번 이 6.25 전쟁 당시 부모님이 피난했던 이야기를 좀 언급을 자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나중에 더 화제가 됐던 얘기인데 흥남철수라는 게 어떤 사건인가요? 이 중공군이 6.25 전쟁에 개입하면서 그전까지는 좀 유엔군이 북쪽으로 많이 밀고 올라갔었는데 그다음부터 다시 후퇴하는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전세가 좀 불리해지니까 유엔군이 그 당시 흥남에 있는 민간인들의 철수를 결정을 하고 이 철수 작전을 이제 실시를 한 건데요. 이때 이제 미군이 장진호라는 이 곳에서 장진호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자신들의 어떤 10배에 달하는 숫자였던 중국군 12만 명의 남하를 저지하면서 이 흥남 철수 작전을 위한 시간을 버는 이런 또 일을 또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메러딕스 빅토리호는 흥남철수 작전의 이제 마지막까지 남았던 상선이었는데요. 이때 선장이 결단을 해서 짐을 전부 버리고 피난민 1만 4천여 명을 태워서 이 철수 작전에 참여한 것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사람을 태우고 항해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였다라고 하니까 뭐 대단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이 흥남철수 작전으로 국군과 미군 장병 한 10만여 명 그리고 또 피난민도 한 10만여 명 정도가 안전하게 철수를 하는데 여러모로 이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서 성공을 하게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은 이후에 이제 피난민들이 정착한 거제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부모님이 바로 이 흥남철수 작전의 어떤 이것을 통해서 대피했던 민간인들이었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오늘 쭉 살펴보니까 사실 6.25 전쟁은 우리나라 한국사라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해외에서 6.25 전쟁을 다룬 이런 영화나 드라마들이 꽤 있네요. 그렇습니다. 6.25 전쟁이 좀 우리 입장에서는 의외로 종종 다뤄져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한국 영화를 다룬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 한국 이 전쟁을 다룬 최초의 할리우드 영화는 1951년에 철모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에 매쉬라는 블랙 코미디 영화도 상당히 인기였는데 이것도 한국 전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다만 이 영화가 실제 겨냥했던 것은 베트남전과 그것을 둘러싼 논란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나중에 이 영화가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 작전을 진두지휘한 메가더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있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뭐 여러모로 6.25 전쟁이 다뤄져 왔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뭐 메가더 장군 하면 뭐 우리나라 역사책에서도 다들 배우셨을 거고 또 미군 역사를 통틀어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제 미군 역사상 경력을 가장 화려하게 장식했다 이렇게 평가받는 군인인데요. 주로 이제 멋있는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또 어떤 명언을 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태평양
평양 전쟁 당시에 알렉산더 니미츠 제독과 함께 일본군에 맞서고 그다음에 점령군 사령관으로서 또 일본을 실질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에게도 잘 알려져 있고 그리고 원래 이 사람의 어떤 군사적 정치적 기반이 필리핀에 있기 때문에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대단히 잘 알려진 또 사람이기도 한데요. 네. 미국 내에서도 워낙 인기가 좋아서 1944년하고 48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출마시키자 이런 움직임이 또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6.25 전쟁 중에는 중국과의 전면전을 주장했다가 트루먼 행정부와의 불화를 일으켜서 결국 사령관에서 해임이 되는데요. 이때 남긴 명언이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런 좀 멋있는 또 얘기였던 거죠. 네. 이후에 트루먼 대통령이 소속돼 있던 민주당은 선거에서 공화당의 아이젠하워에게 크게 패배했는데 여기에 또 그 메가더 경질의 어떤 원인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라는 이 큰 사건이 우리에게뿐만 아니라 당시에 미국 사회에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6.25 전쟁이 소련의 핵무기 개발하고 중국의 공산화 이 두 가지 사건과 함께 메카시즘이 바로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네. 이전까지 미국인들은 뭐 유럽에 있는 국가들 외에는 이제 외부의 위협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산주의라는 실체를 갖고 위협이 등장을 한 상황을 느끼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6.25 전쟁의 장기화가 이런 맥락에서 미국인들에게는 좀 큰 충격을 안겼다는 건데요. 네. 이게 사실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의 어떤 작은 나라에서 일어난 그런 전쟁인데 미국이 전면적으로 개입을 했는데도 소련과 중국이 참전을 하면서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공산주의의 위력이 이렇게 대단한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공산주의가 이 미국 사회에도 이미 침투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서로를 의심하게 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메카시즘이었고 이 메카시즘 당시를 그린 영화라든지 이런 드라마들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걸 보면 우리가 이런 점들을 또 느끼게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6.25 전쟁과 관련된 뭐 영화, 드라마, 작품들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칼럼니스트였습니다.